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노령연금은 바로 끊기나요? 통장에 있는 돈은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따라가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김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은행 계좌와 퇴직연금, 집의 명의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하루 안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서류가 준비된 뒤 확인할 일을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사망한 분이 센터링크 지급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28일 안에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알려야 합니다. 왜 알려야 할까요? 기록을 변경하고 지급금이 잘못 계속 입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를 신고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의 변화가 생겼다면 일반적으로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아직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신고하라는 뜻일까요? 확정되지 않은 재산을 추측해서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거나 소유권과 계좌 잔액, 투자 내역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사실과 날짜를 확인해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센터링크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김 씨의 노령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김 씨의 연금이 반드시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링크는 김 씨의 소득과 자산을 독신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재평가라고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던 소득 심사와 자산 심사를 독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내 연금도 같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링크가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새 지급액을 알려줍니다. 계속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도 안내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이름과 관계 상태, 주거주택, 예금, 투자자산과 소득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차분히 대조해 보십시오.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고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중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식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안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3주 안에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는 사별과 관련된 추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시금 사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 사망한 분과의 관계, 사망 사실을 알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본인이 일정 기간 소득 지원금이나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등 적용 조건도 확인합니다. 해당된다면 센터링크가 자격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다리기보다 사망 사실을 알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서류를 찾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유언장과 중요한 신분 자료, 계좌 내역, 보험과 퇴직연금 관련 서류를 찾습니다. 사망은 거주하는 주 또는 준주의 출생 사망혼인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끝나면 사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례업체가 등록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증명서를 받으면 여러 장을 복사하고 요청받은 경우 공인된 사본을 준비해 기관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한 곳에 보관하고 어느 기관에 언제 사본을 보냈는지도 기록해 두십시오.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집행인 또는 법적으로 선임된 유산관리인이 고인의 센터링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 정보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정보가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권한을 먼저 확인하고 요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간단한 기록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기관 이름, 연락한 날짜, 상담 내용, 제출한 문서와 접수 번호를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온라인으로 서류를 올렸다면 제출 완료 화면을 저장하고 우편으로 보냈다면 사본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무엇이 누락됐는지 확인한 뒤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보내지 않도록 기존 제출 내역과 대조합니다. 고인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공동명의 계좌가 여러 개라면 계좌번호의 마지막 숫자와 기준일을 함께 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 중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오늘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지 서류를 받은 뒤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지 구분해서 물어보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다면 통역 지원을 요청하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산을 너무 빨리 단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공동 계좌의 돈은 전부 내 돈일까요? 배우자의 퇴직연금 사망급여는 곧바로 상속재산이 될까요? 집의 공동명의는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까요? 이 질문들은 계좌 형태, 수익자 지정, 재산 소유 구조, 유언장과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계좌, 부동산, 퇴직연금 사망급여의 법적 소유권이나 세금을 연금 규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퇴직연금 기금, 유산 담당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링크에는 실제 지급이나 소유권 변화가 발생한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예를 들어 유산에서 현금을 상속받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자산 심사에 포함돼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 정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확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받은 돈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급일, 금액, 입금 계좌와 유산 분배 명세를 서로 대조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에 필요한 계정과 카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카드의 주가입자였다고 해서 새 메디케어 카드나 할인 카드가 항상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메디케어 카드가 필요하면 메디케어에 요청할 수 있고
센터링크 할인 카드가 필요하면 온라인 계정에서 교체 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카드에 표시된 이름과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김 씨의 사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 사실을 28일 안에 알립니다. 그 다음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실제 변화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노령연금은 독신 기준으로 재평가되므로 새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별지원금이 있는지 문의하되 자동 지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장과 사망증명서, 유언집행인 또는 유상관리인의 권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금, 공동계좌, 집과 퇴직연금은 각각 법적 소유와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산 변화가 센터링크 기록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점검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알리고 발급받고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과 권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생활과 돈을 차분하게 풀어드리는 호핑이었습니다.